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 이주연 거 어떤 얘기부터 좀 하실 예정인가요? 두 가지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로 먼저 이거부터. 애플의 팀쿡 CEO가 이제 취임한 지 10년이 딱 된 날이 8월 23일이었어요. 8월 23일. 드디어 이렇게 됐어. 저 아직도 스티브 잡스가 그리운데 벌써 이제 팀쿡의 혹시 여기다가 뭐 PPT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준비했는데. 아, 우리 쿠기 형 벌써 10년 됐다고요? 벌써 10년 됐대요. 와, 이분은 진짜 존재감하는 대박인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식으로? 전 세계 최고의 관심을 받는 애플 CEO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받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와, 근데 조용히 진짜 강하더라고요. 택시 영업용 번호판 같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진짜 다 그렇다니까. 택시 영업용만이 아니고 네. 그 1톤 트럭 그쵸. 그렇고 네네. 이게 그 정부가 숫자를 제한해 놓은 업종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나왔으니까 팀쿡 10년입니다. 자, 팀쿡은 그 10년 동안 어떤 기록들을 세웠을까? 얘 때문에 좀 깨지네요. 아, 그래요? 판넬을 치울 수는 없으니까 저는 백신은 맞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 생각 받아볼까요? 아니 왜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 그 이 정도는 옆에 계신 이재호 선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글씨보다는 그림이에요. 예, 그림 알겠습니다. 대충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애플워치 나이키 버전을 샀습니다. 짜잔. 와, 역시 사대주의자.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워치 4 되게 잘 나왔던데. 아, 그래요? 와, 우리 뽀피디는 삼성전자 갤럭시 주주. 워치 4를 샀어요. 삼성전자 주주라서. 저는 앱둥이라서.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냥 물건을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걸 사고 나서 원래 저는 음원 그 플랫폼으로 플로우를 썼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애플 뮤직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료까지 이제 애플에 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게 셀룰러 버전이 있고 그냥 GPS 버전이 있잖아요. 예. 셀룰러는 이제 그 통신사에다 돈 내놓고 핸드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건 너무 비싸서 너무 못 사고 GPS 버전,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어야지 이제 통신 가능한 그 GPS 버전을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샀으니까 운동하려고 산 거잖아요. 예. 조깅을 나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가니 음악을 못 들어요. 플로로 음악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딱 두 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애플워치 이걸로. 예. 애플 뮤직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스포티파이. 이거는 이 음악 자체가 저장이 돼요. 근데 스포티파이는 또 애플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거 저장하려면 뭐 여러 가지 뭘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요. 근데 예. 애플 뮤직은 그냥 제가 그 핸드폰에다가 뭐 저장해 놓은 음악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을 쓰면 그냥 거의 저는 뭐 개미지옥이죠. 그쵸. 그러니까 한번 쓰기 빠져나올 시작하면은 수가 없어요. 예, 그걸 계속 써야 되는 거죠. 생크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사실 뭐 시작은 그 스티브 잡스가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건 팀쿡이고. 그쵸. 팀쿡도 이제 10년 지나다 보니까 다음 후기, 그러니까 CEO도 지금 그 물망이 좀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 CEO조차도 이런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CEO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이뤘는지 가장 첫 번째로 이거부터. 팀쿡 CEO가 처음으로 취임을 하게 됐을 때 그때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로 칠게요 그냥. 예. 1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그 돈은 얼마가 됐을까? 얼마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년, 10년 전에 2011년 8월 23일에 취임하셨으니까 10년 전에. 10년 전에 100만 원. 100만 원. 한 10배는 되지 않았을까요? 1000만 원? 13배가 됐습니다. 오. 1297만 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텐베거, 그렇게 찾고 싶었던 텐베거가 사실 막 잡주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샌베거는 네. 보통 이렇게 거의 눈에 안 보이는 회사가 갑자기 혁신적으로 등장하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건데 애플은 그때도 이미 그쵸? 큰 회사였는데 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지난번에 페이스북도 제가 텐베거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자,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 삼성전자 거를 보니까 2010년에 한 17,000원, 8,000원 이렇게 된 걸로. 이거는 오. F분 네네. 전이니까. 그러면 이게 한 예를 들어 한 2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이 한 74,000원. 네네. 그러니까 한 이것도 한 3배 반. 네, 3배 반. 네, 근데 3배 반도 대단한데 대단한 거예요. 거긴 13배잖아. 열쇠. F로 샀어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맨날 돈 내는 곳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돈 쓰는 곳에. 자, 그래서 2018년에 처음으로 애플이 1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팀 쿡이 CEO를 맡은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3배를 불린 겁니다. 팀 쿡은. 그런데 그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게 2018년부터 2020년이어서 2년 동안 2조 달러를 돌파했으니까 2020년에 와, 2년 만에 2조 달러. 시가총액이 2배를 더 뛰어오릅니다. 지금은 한 2조 4천억, 2조 5천억 그 정도? 2조 달러면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를 다 합친 거 하고도 남죠. 굉장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네. 마가 뭐 빵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그 네네. 기업들의 가치가 일본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아 진짜요? 네. 와 그렇구나. 와, 진짜 무시무시한 회사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팀 쿡이 그러면 애플 CEO에 취임해서 뭐 했느냐를 떠올려 보면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팀 쿡이 내놓은 하드웨어 제품은 2개밖에 없다는 거 아셨어요? 워치하고 에어팟, 와이어리스. 그 2개 품목으로 되게 돈을 잘 번 거예요. 물론 그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맥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으로 신제품을 내놨던 거고, 팀 쿡이 자신의 작품으로 새롭게 내놓은 제품은 애플 워치랑 에어팟. 그래서 총 5개밖에 없는데. 근데 뭐 이걸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의선이 만든 건 차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성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애플 워치. 그러니까 팀 쿡의 오늘은 그 팀 쿡의 성과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애플 워치부터 보자면 이건 뭐냐면 2015년에 처음 애플 워치가 출시된 첫날의 기록입니다. 아이폰이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아이폰이 100만 대 판매되는데 74일이 걸렸대요. 근데 아이패드는 100만 대 판매되는데 28일이 걸렸고 애플 워치는 100만 대 판매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시작부터 좋았었어요. 시작부터 좋았고 와, 우리도 하루에 100만 구독자 됐으면 좋겠다. 오, 하루에 100만 대를 팔았는데 2015년 한 해 동안 1000만 대를 팔아서 한 해에 그러니까 하루 네? 기록에 다시. 2015년 한 해 동안 예. 1000만 대를 팔았어요. 와. 잘 팔았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흥행의 돌풍의 시작을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팔았냐? 누적 기준으로 1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기사 하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전 세계 1억 명이 같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래요. 헤드라인이. 그러니까 그 뭐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얘기긴 한데 네네. 전 세계에서 시계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위스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스가 뭐 시계로 유명하긴 하지만 스위스 시계 다 합친 것보다 애플 워치가 훨씬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 예전에 웨어러블이라 네. 그래서 이렇게 구글 글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옷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랬는데 참 애플은 대단한 혁신도 아닌 거. 이게 웨어러블이라고 시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 구글의 키워드 있잖아요. 애플 하면 나오는 키워드 혁신은 없었다. 구글에다가 혁신 없었다 딱 검색을 하면 여러분 한번 지금 검색해 보시면 2015년, 2012년, 뭐 2017년 다 혁신 없었다. 발표할 때마다 발표할 때마다 혁신 없었다. 그리고 근데, 댓글에 또 이제 머니투데이 막 욕하고 이런 기사 맨날 머니투데이가 쓴다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 보면 우리는 이제 보도상으로 볼 때는 막 되게 특이한 기술의 혁신, 얼마 전에 뭐 AI 대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러니까 붐업되는 기사들은 있지만 실제로 IT 기업들을 좀 잘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사실 혁신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유저가 편하지예요. 그러니까 유저가 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게 혁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예. 예.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혁신처럼 보이진 않지만 뭔가 쓰면 쓸수록 유저가 편해져.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서 뭐 혁신 뭐야 다를 거 하나도 없네라고 하지만
그 미국의 IT 기업들, 그 글로벌 IT 기업으로 얘기할게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가장 초점에 두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유저가 편하지? 거든요.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안 들고 이 애플워치만 들고 사람이 뛸 수 있게 만들지? 이런 어떻게 하면 유저가 편하지?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시장을 점유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이익을 굉장히 높여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우리는 우와 막 이런 거잖아요. 우한데 와 그때 갤럭시 S21 울트라 해가지고 네네. 100배 좀 우와 네. 사진 찍으니 한 번도 없고 100배를 왜 땡겨?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쁜 뜻이 있는 사람들이나 저 옆집 뭐 하나 해서 100배 땡기지. 사실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뿌리님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이거 그 판넬 치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하지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애플 워치로 33%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뭐 화웨이도 많이 팔겠죠. 그래도 8%, 삼성도 8%. 여기 보면은 노란색, 주황색 부분에 아이무라고 있는데 이거 그 저기 애들 워치입니다. 키즈 워치. 키즈 워치도 꽤 많이 팔리더라고요. 5%. 뭐 핏빛. 제가 애들 네. 핸드폰 취급해봐서 아는데. 네. 그 애들 핸드폰 주면 게임할까봐 그거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은 할 수 있대 게임 네. 못하게. 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애플워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이 이제 두 번째. 애플워치가 2015년에 나왔고 에어팟이 2016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했는데 처음에도 또 이거 욕 먹었었죠. 그 뭐냐 콩나물 대가리라고. 자, 이 에어팟도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최신 자료 또 있어갖고 한번 들고 왔어요. 예전에 네. 그 이주 앵커가 그 발치강 이제 우리 팟캐스트 시절에 네네. 에어팟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에어팟만 따로 띄어서 회사로 만들면 뭐보다 낫다. 그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네. 되나. 그리고 지금 이만큼이 팔렸는데 애플 유저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팔면은 최소한 그만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때 애플을 샀어야 되는데. 그게 한 3년 전, 3, 그러니까. 4년 전이쯤이었죠. 근데 최신 데이터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저는 이거 데이터 보고 제가 그때 발견해서 했던 그건가 싶었는데 여전히 잘 팔리더라고요. 보여드리면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테슬라의 2020년 매출이에요. 315억 달러를 이제 테슬라가 작년에 벌었는데 애플이 에어팟만으로 230억을 벌었습니다. 230억 달러. 네, 230억 달러. 그래서 넷플릭스가 25조 원. 그렇죠. 네. 와. 넷플릭스가 1년 매출로 250억 달러를 벌었으니까 에어팟 하나로 넷플릭스 1년 매출 거의 다 한 거고요. 에어팟 하나로 테슬라의 1년 매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그 큰 자동차 팔아서 물론 이게 대수는 한정돼 있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엄청난 그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와이어리스 이어폰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와이어리스 이어폰 이 시장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어도비. 에어팟. 세 번째가 에어팟. 세 번째가 에어팟. 와, 거의 넷플릭스보다 조금 부족하고 어도비. 야. 엔비디아 1년 매출보다 엔비디아 되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어폰 팔아가지고 지금 저 정도 회사가 돼 있다는 게 와, 진짜 엔비디아 그러니까 실적 많이 좋아졌잖아요. 진짜 요즘에 수익 엄청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1년 매출의 2배를 에어팟 하나로 팔고 있어요. 와. 에어팟 진짜 엔비디아 주가도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와 이래서 팀 쿡이 위대한 거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은 에어팟이 35%로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뭐 샤오미가 10%, 삼성이 6%, 뭐 JBL 뭐 다른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것보다 저는 근데 오늘 이게 제가 안 써봐서 그런데 아이폰을 쓰면서 에어팟을 쓰는 거하고 갤럭시 핸드폰을 쓰면서 버즈를 쓰는 거하고 좀 어떻게 달라요? 저 갤럭시와 버즈를 안 써봤어요. 갤럭시 버즈는 제가 써봤으니까. 네네. 어떠세요? 굳이 에어팟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애플은 다른 걸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폼이 안 나요? 멋이 안 나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연동 다 이렇게 안전하게 안 돼요. 연동이 잘 안 돼요. 막 소리도 갑자기 막 커졌다 꺼졌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폰에서는 다른 이어폰을 쓸 때 약간 좀 불편함이 있죠. 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갤럭시도 에어팟이랑은 다 안 돼요. 기능이 100%가 안 돼요. 갤럭시는 저런 특징이 있거든요. 귀에 꽂으면은 이렇게 귀에 진물이 생겨요. 에? 아파.
아 진짜요? 그 저는 그 저기 이비인후과 가서 네. 이게 알아보니까 그냥 이게 약간 상처가 나서 그런다고. 네. 이번에 갤럭시 버즈 새로 나왔는데 조심하시라고. 나 귀에 이비인후과 같다고요. 물론 아니 여기다 얘기할 게 아니구나. 삼성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글쎄. 근데 어쨌든 네. 양쪽이 호환은 조금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살 때부터 직원들이 말해줘요. 이왕이면은 iOS 거는 iOS끼리 쓰시고 안드로이드 거는 안드로이드끼리 쓰시라고. 그래야 제일 낫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면 에어팟이 갤럭시 버즈보다 기술력이 좋아서 더 많이 사는 거냐, 이거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플 생태계에 갇힌 사람들이 에어팟을 사는 거고, 예. 사실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갇힌 사람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그 저기 기반의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애플 워치 이것보다도 지금 이 화면이에요. 요 보여주세요. 오, 김선중님이 웨이도염 논란이 있었대요. 진짜인가 봐.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아 그래요? 버즈가. 그러니까 버즈 쓰기는 되게 좋아요. 귀 아픈 거 빼고는. 많이 아파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 이제 컴플레인 들어가면 개선하면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나온 거는 개선됐다고. 네. 개선하면 끝이에요. 이게 사실 뭐 논란이 되면 이렇게 가끔가다 이게 막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이제 좀 확대 해석되는 경향들이 꽤 있는데, 그건 전 세계 다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개선하면 끝이. 우리 넌 딴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사주 소각의 스케일이 남달라요. 이게 저는 진짜 애플의 정말 그 대단한 위대함이라고 보거든요. 900억 달러를 올해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어요. 900억 달러. 그래서 90조. 그게 이게 어느 정도냐? 제가 에어비앤비 좀 익숙하시죠? 에어비앤비 시총이 지금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의 에어비앤비에 육박하는 기업을 사서 없애버릴게. 그리고 그 돈 주주들한테 나눠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스케일이 다른 애플의 자사주 소각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주식의 개수입니다. 이게 제가 표시해놓은 저 시점이 팀 쿡 회장이 취임했던, 팀 쿡 CEO가 취임했던 그 시점에 주식의 수인데 262억 주였었어요. 이게 지금은 거의 167억 주로 내려왔거든요. 주식을 거의 3분의 1을 통째로 없어버렸어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계속 없어지고 있죠. 자사주 매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주식 한두 개밖에 안 남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 계속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한다는 건 자본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예. 자본이익률 ROE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130%까지 올라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기업들이 흔해요? 130%의 자기 자본이익률 보이고 있는. 원래 그렇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애플이 그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는 네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100조가 넘게 있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돈 가지고 뭐 M&A를 한 해 만에 그래갖고 우리 뽀피디가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삼성이 뭔가 M&A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가진 현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돈 많이 벌어서 현금 많으니까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기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굴려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아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주주들의 몫인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냐가 ROE예요. 네네. 그럼 애플이 ROE가 저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주주들이 낸 돈을 가지고 너무나 그렇죠. 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고, 네네. 삼성이 이렇게 자기가 현금성 자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ROE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네네. 주주들의 몫인 그 자본을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요구하는 거는 M&A 좀 하세요가 아니고, 이 현금 놀리지 말고 뭔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삼성전자가 PBR이 한 2배를 못 넘깁니다, 항상. 네네. PBR이 2배가 못 넘긴다는 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그만큼 그쵸. 이익을 네. 못 내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2배를
넘기는 거, 그러니까 2배를 못 넘겼던 제일 근본적인 거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는 것 맞아요,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익이 좋을 때는 한 2배까지 가지만 그거 이상은 못 주겠다 해서 네네.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걸 뚫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자본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 뭐 네네.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걸 밑에서부터 키울 수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그 현금으로 돼 있는 그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뭐 이렇게 다른 뭐 촬영용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다른 팹리스 회사라든지 이런 걸 인수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면 네. 그러면 멀티플이 PBR 2배에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플은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충분히 하고 네. 우리가 그래도 돈이 좀 너무 돈을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번 것 너무, 같아.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그냥 가져가세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쵸. 네. 다 주고 나니까 자부장의 부분이 줄어들고 ROE가 높아지고 네네. 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어? 뭐 주가도 잘 오르는데 배당도 줘? 그러면 네. 또 삽니다. 그렇죠. 그럼 네. 주가가 또 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라는 회사가 진짜 단순히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지배구조라든지 자본관리 측면에서는 맞아요. 삼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맞아요. 결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걸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딱 2가지를 짚고 싶었는데, 그냥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은 우리가 너무 혁신에 이게 많이 목말라 있는데, 혁신보다도 진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업들이 정말 돈을 잘 벌더라가 첫 번째였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가운데 굉장히 주주들에게 잘 돌려주는, 에어비앤비 우리가 한번 싹 없애갖고 그거 다 돈 줄게요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팀쿡 10주년을 맞아서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미국에서는 대출 받아서 배당 주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 대출?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100을 벌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입을 네. 해서 그 돈을 주주들한테 주는 네네네. 그런 게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애플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팀쿡 10주년 기념하여 보여드렸습니다.